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인쇄물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보기 바랍니다. 중간에 한두 장이 없거나 약간 사진이 하나 추가된 거 있는데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왔는데 보니까 또 대면 강의가 원래 최초라 그래서 저한테도 영광입니다. 제가 이게 그 연구재단에서 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 사업의 일환인데 제가 6개 도시를 다 다녀봤는데 2년 전에 광주에서 했을 때 가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학생들도 열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교실이 꽉 찼었습니다. 서서 듣고 해서 하여튼 광주에 대한 제 인상이 매우 좋았고 선생님이 전화 오셨을 때 흔쾌히 내려올 수 있었고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장호은이고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아마 그 과학고 다니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알죠?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F, 예, 요게 MSE, 이꼴 NC 스퀘어죠. 그래서 ONNL, MSE, SNU 하면 제가 있는 그 연구실, 그 다음에 학교, 그 이름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태양광을 가지고, 태양광이 에너지죠. 빛 에너지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전기 에너지가 물에 들어가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건데 저희들이 수소를 가지고 수소가 일종의 연료입니다. 그 연료로 저희들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태양광을 가지고 물 분해할 때 수소가 생산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인공 나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붙인 이름인데 우리가 사람이 만드니까 인공, 그 다음에 나무 모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광합성 잘 아시죠? 광합성을 할 때 나무가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크기는 나무는 매우 크죠, 그죠? 수미터 정도 크기가 되는데 제가 만드는 나무는 크기가 한 몇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 단위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그 또 나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가 재료를 하는데 나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공 나노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약간 제목이 잘렸는데 제가 제목은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 세계에 있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 10개를 꼽아왔습니다. 교육 중요하죠. 뭐 글로벌화 점점 되고 헬스, 그다음에 인구가 노령화되는 뭐 그런 문제들 우리가 다 해결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인공 나노나무, 태양광 물분해 기술은 여기 기후변화, 그다음에 기술의 고도화, 그다음에 어떤 자연이 변화되거나 생명의 다양성이 해체되는 뭐 그런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고도화, 자연 고갈, 기후 변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앞으로 언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는데 2030년 이후에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화석 연료라고 하면 여러분들 석탄, 석유, 가스 등이죠. 주로 이제 지하에서 캡니다. 그런데 그걸 쓰지 않고 저희들이 수소를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가 다니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 쓰는 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퓨얼 소사이어티를 커뮤니티를 꿈꾸고 있는데 보면 태양이 있죠. 태양이 이쪽 앞으로 이야기 드릴 광전극이라는 것에 빛을 쬐어주게 되면 H2O에서 H2와 O2가 나오는데 그 H2를 저희들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좀 더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건강한 지구 그 다음에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들어 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실제로 점점 많이 쓰이고 있죠. 좀 이따가 보면 여러분들 수소차, 수소 전기차 볼 텐데 그 수소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서 점점 수소의 사용량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마 수소차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소차에 이제 저희들 수소를 주입하고 수소 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 산소가 오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그때 열이 발생이 되는데, 근데 연료전지, 제가 아까 보니까 금요일 금과터 강연 중에 곧 있을 강연 중에 연료전지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보면 되는데, 어쨌든 연료전지를 지나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연료전지에 들어가게 되면 전기가 발생됩니다. 그 전기로 이제 자동차의 모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 나온 수소 전기차 또는 수소차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흔히 보는 차는 엔진이 있죠. 근데 전기차는 보면 엔진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모터가 있고 크게 배터리가 있죠. 근데 이 수소차에는 배터리 물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매우 작고 연료전지, 퓨얼셀이라는 것이 있고 저 퓨얼셀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어서 이 자동차가 갑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수소차를 만들어야 될까요? 자, 여기 산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소 탱크가 있죠. 그래서 물이 생산이 되는데 이때 CO2 이미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차가 돌아다니면 뭐 공기 정화도 된다고 하는 건데 공기 정화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전기차는 전기로 가지만 그 전기를 우리가 생산할 때 실제로 발전소를 돌리죠, 그죠? 석탄 발전소, 그다음에 뭐 화력 발전소, 거기서 CO2 이미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소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 CO2 발생 없이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투싼, 토요타 미라이, 그다음에 벤츠에서 나온 이 수소차를 여러분들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런 차들이 실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수소차를 가장 상용화 처음 한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독일, 그다음에 중국 이런 순서대로 계속 수소차 시장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 시장이 매우 커질 겁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한 50만 대 이상 정도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독일이나 뭐 중국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수소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자 여러분 아직 운전을 안 해봤죠. 운전을 하게 되면 차를 운전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를 주입해야 되죠. 그죠?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됩니다. 자, 수소차에는 뭘 넣어줘야 되나요? 수소 탱크에 수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수소 충전소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차를 사겠죠. 자, 근데 수소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수소 충전소 만들겠습니까? 제가 돈이 있어도 수소 충전소 잘 안 만들겠죠. 그래서 빨리 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많이 설치해 놓으면 이제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되겠죠. 근데 이 수소 충전소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석유 정제 공장 견학한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쉽게 수소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수소를 가지고 오거나 또는 어떤 관으로 연결해서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물에 전기를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차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런 기술이 빨리 상용화가 되어서 수소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야 실제로 저희들 예상만큼 수소차 시장이 커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쓰는 수소가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96%는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기 가스나 석탄, 그다음에 오일을 정제를 하게 되면 메탄이 나옵니다. CH4. 근데 그 CH4에 산소를 넣어요. 그리고 촉매를 넣게 되면 CO2, 이산화질소하고 H2가 나오는데 그 H2를 저희들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수소는 깨끗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이미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수소 100 중에 96이 우리가 쓰는 수소는 청정 에너지만 CO2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소를 우리는
청정 에너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다. 회색 수소. 그렇지만 물을 분해해서 거기에 산소와 동시에 수소가 나오면 CO2 발생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녹색 수소라고 합니다. 그린 하이드로젠. 그래서 진정한 수소가 청정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물을 분해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 수소 연료 사회를 만들어야 되죠. 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왜 그러면 4%일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쪽으로 하면 정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적으로 메탄이 나오고 그 메탄을 쉽게 수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쓰고 이쪽으로 하는 뭐 물분해, 수전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서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좀 더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값싸게 만들면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을 분해할 때 실제로 이제 H2O가 O2와 H2로 나눠질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분해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게 에너지죠. 뭔가 에너지를 줘야 물이 분해돼서 수소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주는 에너지를 태양광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태양광인 건 잘 아시죠? 자, 우리 인류가 지금 전 세계 와트라는 단위 아시죠? 초당 들어가는 전력. 자, 인류가 지금 최고 18 테라와트 정도 씁니다. 근데 그 똑같은 1초 동안에 지구 표면에 오는 태양광 에너지는 그거에 거의 뭐 수천 배죠. 그러니까 저기에 1%만 잘 전기로 바꿔도 우리가 인류의 전기 사용량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양전지 같은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태양 에너지는 우리 지구에서 쓸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여러분들 산비탈의 책임 보면 이런 태양전지 패널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면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태양열 발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것들이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빛을 이쪽에 다 모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시험해 봤죠. 돋보기로 하면 종이 이렇게 까만 종이 태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빛을 모으고 이 아래에 실제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끓이고 그게 터빈을 돌려서 결국 전기를 발생되는 태양열 발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태양광을 바로 전기로 바꾸는 것이 태양전지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태양광 물분해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가 실제로 발생이 됩니다. 그 전기가 바로 물이 분해되는 화학 반응에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반도체입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가 뭘까요? 자, 도체, 부도체, 그죠? 영어로는 세마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반이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있다는 게 반도체입니다. 자, 근데 좀 더 보면 반도체는 밴드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밴드갭을 이해해야 되는데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그래서 전도대, 가전자대 사이에 어떤 에너지의 갭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띄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갭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부도체는 이게 갭이 큽니다. 그 다음에 도체, 여러분들 아는 금속은 여기 갭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여기 갭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반도체인 실리콘 같은 경우에 1.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자, 그러면 1.1 일렉트론 볼트가 어딜까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죠. 그래서 파장으로 보면 이 정도 1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죠. 그래서 1.1 일렉트론 볼트면 우리가 빛으로 이야기하면 적외선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태양광을 보시죠. 여러분들 태양광을 보면 색깔이 뭔가요? 백색이죠, 백색.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무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보통 백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백색에는 실제로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여 있죠. 저것이 합쳐지면 백색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라색, 뭐 파란색, 여기 붉은색 이것들이 밴드갭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 일렉트론 볼트, 그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자, 그런 정도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하면 되고, 그 밴드갭이 중요합니다. 자, 유리 볼게요. 유리 투명하죠, 창. 왜 투명한가요? 가시광선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리의 밴드갭은 이것보다 큽니다. 2나 3보다 큽니다. 5 일렉트론 볼트 이상입니다. 자, 흑연. 여러분들 연필심 알죠? 그래서 까맣죠. 빛을 잘 흡수합니다. 그 말은 가시광선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밴드갭이 실제로 없습니다. 산화철 볼까요? 녹슨. 철이 녹슬면 뭔가 붉은색으로 보이죠.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인 이유는 저 물질의 밴드갭이 1.8,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흡수하지 않고 나머지 색깔을 흡수하고 빨간색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실리콘. 이렇게 실리콘 여러분들 실리콘 기판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서 보면 약간 검은색은 아니고 회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다 흡수를 하죠. 근데 완전히 까만색은 아닌 이유는 일부 빛을 반사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밴드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 자, 밴드갭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아래가 이제 가전자대, 위에가 전도대입니다. 자, 이 현상만 다 이해하면 여러분들 뒤에는 쉽게 이제 넘어가도록 갈 수 있습니다. 자, 빛이 들어오죠. 자, 빛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빛 안에 뭐가 있나요? 포톤이라는 게 있죠. 광자. 여기다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무 이렇게 좀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냥 영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빛이 오죠. 여기 포톤. 그래서 입사된 광자가 여기에 보면 이 가전자대에는 전자가 많아요. 전자가 많습니다. 근데 그 포톤이 전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전자가,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역이 됩니다. 역이. 그죠? 역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역이 된 전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자가 빈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네, 홀, 정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자가 들어와서 전자 전공 페어를 만들죠. 쌍을 만들죠. 그래서 이 전자 전공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해서 거기에 전자 전공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전자 전공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류를 만들게 되고 거기서 바로 우리가 전류와 전압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거죠, 저희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광전극은 일단 빛을 쬐어주면 그 광전극 안에 전자 전공이 만들어지고 그 전자 전공이 물이 분해되는 반응에 쓰입니다. 실제로 물이 분해되는 반응은 여기 보면 물, 그다음에 산소와 수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만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응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게 합쳐져서 이 반응인데 두 가지 반응, 한쪽은 보면 이 물과 전공이 만납니다. 그래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우리가 산소 발생 반응, 영어로 OER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H 플러스하고 수소 이온이죠. 물 안에 있는 수소 이온과 전자가 만나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소 발생 반응, H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ER과 HER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저 반응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만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결국 이 에너지가 태양광에서 오는 빛입니다. 자, 지금은 여기는 에노드라는 광전극에 빛을 쬐어줬죠. 빛을 여기 캐소드에 쬐어줄 수 있고 양쪽에 다 쬐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어떻게 물이 분해되는지 잘 보면 지금은 요거는 에노드입니다. 에노드인데 자, 빛이 흡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 전자가 역이 되고 전공이 만들어지고 전자가 만들어졌죠.
전자는 반대쪽에 가서 수소 발생 반응에 쓰이고 전공은 산소 발생 반응에 쓰입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이게 뭔가요?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이게 밴드 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뭔가 밴드가 이렇게 플랫했죠. 그렇죠? 편편했는데 지금은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밴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밴드 밴딩이 있어서 전자는 이쪽으로 가고 전공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은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수소와 그다음에 산소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쪽 아까 봤던 에노드 양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빛을 쬐어주면 포토 에노드 또는 광양 전극 또는 캐소드에 제가 빛을 쬐어주면 광음 전극 포토 캐소드가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자, 우리 반도체 있죠, 그죠? 실리콘. 실리콘은 여러분들 왜 반도체라고 하냐면 도핑을 하게 되면 도체처럼 전기가 흐릅니다. 그냥 실리콘이 있으면 도핑을 하지 않으면 저항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부도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도핑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도핑을 할 때 우리가 전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도핑을 하면 그거를 우리가 무슨 반도체라고 합니까?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그 전공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광양 전극에 쓰이고 P형 반도체는 광음적에 쓰여서 각각 광음 전극, 그러니까 여기 캐소드에 제가 빛을 쬐어주면 그쪽에서는 수소가 발생, 반대쪽에서는 산소가 발생, 또는 양전극에 제가 빛을 쬐어주면 거기에 산소가 발생,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거기에 빛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빛을 이쪽 양전극, 음전극 또는 양쪽에 다 쬐어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던 게 지금 태양광 물분해 있는데 태양광 물분해 중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술 광촉매라고 들어봤죠? 아마 신문지상이나 어떤 뭐 뉴스에 광촉매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광촉매는 입자입니다. 입자. 어떤 가루로 된 입자인데 그거를 물에 뿌려줘요. 물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비춰지면 그 입자 표면에서 산소와 수소가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광전극은 이렇게 입자의 표면에서 산소와 수소가 동시에 발생되는 게 아니라 저걸 분리시켰습니다. OER, HER 전극을 분리시켜서 이제 빛을 쬐어주는 전극의 형태이고 여기는 입자의 형태입니다. 자, 이 입자로 하게 되면 편하죠. 그냥 입자를 뿌려주면 수소가 나오는데 이 광촉매는 값은 싸지만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광전극은 효율이 좋습니다. 대신 광촉매보다는 좀 더 가격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 여기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이 싸면서도 효율이 좋은 뭔가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아까 봤던 광촉매는 값은 싼데 효율이 낮습니다. 여기 태양전지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제가 전극 2개를 물 안에 넣고 그 전기에서 이 전극 2개 전압을 걸어주면 물이 분해돼서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PV, 포토볼테이크, 그다음에 EC, 일렉트로 캐탈리스트, PV EC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효율은 좋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광전극 기술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효율화해서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계속 중간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식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그래서 빛을 쬐어주죠. 빛을 쬐어줘서 거기에 전자전공이 나오고 전자전공이 물이 분해되는 반응에 쓰여야 되죠. 그러면 수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앞에서 봤던 그 모식도를 그렸는데 최종 광전극의 효율은 여기 2타 3개가 있죠. 그걸 곱합니다. 곱하는데 가장 앞에는 빛을 쬐어주죠. 그래서 전자전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쬐어준 빛이 최대한 전자 전공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효율. 그 다음에 전자 전공은, 자, 전자는 어떤 전하인가요? 마이너스 전하이죠, 그죠? 전공은 플러스 전하이죠. 자,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는 어떻습니까? 서로 좋아하죠, 그죠? 제가 전자 전공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돼요. 실제로 전자가 흐르고 전공이 흘러서 전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자 전공이 다시 만나는 리컨비네이션, 재결합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이 되지 않고 이쪽 여기에 물과 만나는 계면 쪽으로, 표면 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잘 운반돼야 됩니다. 재결합하지 않고. 그게 트랜스포트 이피션시라고 하고, 마지막에 여기에 가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이게 화학 반응입니다. 자, 모든 화학 반응에는 뭐가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자, 이 정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로 가요. 이제 가역 반응인데, 가역 반응이라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상온에서 잘 일어나지 않죠.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수소가 폭발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때는 거기에 보면 항상 불이 있었습니다. 뭔가 뭐 전기 스파크가 있든지. 그냥 수소가 여기 있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진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 상온에서는 수소하고 산소가 같이 있어도 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온도나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활성화 에너지를 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수소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는 이 화학 반응에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려고 우리 뭘 쓸까요? 모든 반응을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게 바로 촉매입니다. 예, 촉매. 그래서 촉매를 써야 되는데 촉매 중에 가장 유명한 촉매가 뭡니까? 이따가 나오는데 촉매의 최고는 백금입니다. 백금, PT, 금속인데 그 촉매를 쓰게 되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나 워낙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백금을 대체하는 촉매를 많이 개발하려고 하죠. 어쨌든 이 지금 HER, OER이 일어나려고 어떤 촉매 같은 거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 이피션시가 좋아집니다. 자, 제가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자, 빛이 만들어지는 효율은, 자, 제가 가시광선 다 쬐어주면 이 빛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거는 한 50% 됩니다. 맥시멈.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트 한 80%. 그 다음에 여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지금 활성화 에너지는 실제로 에너지를 잃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80%. 자,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얼마죠? 대충 한 30%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전극을 만들어도 그거의 최고의 효율은 3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하여튼 그런 것을 공부하면 되는데 지금 광전극, 여러분 실리콘 솔라셀 이피션시가 얼마인지 아나요? 효율? 20%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LED 있죠? LED 이피션시가 전기가 100 들어가면 빛으로 나오는 에너지 양이 한 25%. 여러분들 엔진 있죠?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엔진의 효율은 얼마일까요? 우리 학생 얼마일까요? 뭐 엔진도 종류마다 다른데 한 대충 그냥 30%가 안 됩니다. 10% 이하입니다. 그만큼 좋은 효율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효율을 높여야 결국 우리가 많은 수소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동시에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래서 빛이 들어가서 수소가 나오는 efficiency, 영어로 STH 효율이라고 하는데 저 효율이 지금 제가 말하는 광전극에서는 아직 20%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가 한 15%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저 빛을 쬐어줘서 거기서
전기가 나오고 그 전기가 수소 발생되는 데 쓰이는데 그 빛을 받는 그 물질은 반도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반도체가 있는데 여러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N형 반도체는 우리가 여기 산소가 들어가는 산화물을 많이 쓰고, 그다음 P형 반도체에는 산화물이나 뭐 여기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P형 물질은 여전히 실리콘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많이 쓰는 거를 쓰고 그 예를 이따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앞에서 봤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밴드갭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 물질을 쓰기보다는 여러 물질을 이렇게 접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종 접합이 좋고, 그 다음에 형상을 조절해야 되는데, 자, 매끈한 표면, 여러분들 거울 알죠? 그죠? 거울 매끈하죠?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사돼서 제 얼굴이 보이죠. 자, 근데 그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포가 있어요. 제가 사포로 그 유리면을 막 이렇게 긁었다고 합시다. 그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굴이 보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반사가 안 일어나죠, 그죠? 자, 매끈한 표면에서는 이렇게 빛이 와서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매끄럽지 않은 제가 어떤 돌기 모양의 나노 구조를 만들어주면 빛이 들어가죠, 그죠? 반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런 나노 구조를 만들게 되면 빛이 반사가 되지 않죠. 자, 그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나뭇잎 있죠. 나뭇잎. 자, 나뭇잎 중에 반짝이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나뭇잎이 왜 반짝이지 않나요? 빛이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뭇잎의 표면을 보면 매끄럽지 않아요. 이런 형상 또는 이렇게 돌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밴드갭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붙일 때 제가 이종접합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되도록이면 이런 그 밴드들이 위치가 서로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이렇게 만나는 게 좋습니다. 뭔가 계단 형태도 되어 있죠, 그죠? 이 사이에 들어가도 안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우리가 타입 2라고 하는데 저는 정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촉매 이야기했는데 수소가 발생되는 데는 백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발생되는 데는 백금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게 RU 또는 이리듐입니다. 그래서 RU가 루시늄인데 루시늄, 이리듐, 백금만큼 비쌉니다. 그래서 저것을 대체하려고 저희들이 값싼 촉매를 개발하는 연구를 매우 많이 합니다. 자, 이 커브 여러분들 뭐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네? 피라미드. 좋아요.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저거를 화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커브 이름이 볼케이노 커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을 가서 아마 화학공학과를 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생명이나 또는 뭔가 액체를 좋아하게 되면, 유체를 좋아하게 되면 화학생물공학과를 갈 텐데 거기에 가면 반드시 볼케이노 커브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볼케이노 커브의 정상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케이노 커브 정상에 있는 것들이 귀금속인데 저런 귀금속을 쓰지 않고 볼케이노 정상에 가기를 원하고, 촉매를 쓰게 되면 어쨌든 결국 수소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촉매가 또 표면을 패시베이션을 해요. 패시베이션이 우리말로는 뭔가 방지 또는 부동태라고 하는데, 뭔가 어떤 걸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실리콘을 쓴다고 했는데 아까 P타입 실리콘은 캐소드, 그러니까 광음전극에 쓰기에 좋습니다. 실제로 태양전지 가격이 많이 낮아진 이유는 우리가 실리콘을 만드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실리콘을 어떻게 만들까요? 실리콘의 원료가 뭘까요?
실리콘의 원료는 우리 학생 뭘까요? 실리콘이 규소 알죠? 규소라는 건 알죠? Si. SI가 어디서 옵니까? 고민 안 해봤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뭐 삼성,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70% 80%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지죠. 실제로는. 그 실리콘이 어디서 옵니까? 모래에서 옵니다. 모래. 예, SiO2. 모래의 주성분이 SiO2입니다. 거기서 이제 SiO2만 골라내서 그것을 녹이고 거기에서 이제 실리콘을 산소를 없애고 그 다음에 고체로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실리콘 웨이퍼를 결국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중국이 이것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 우리가 그 실리콘을 가지고 이제 광전구기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기술이죠. 워낙 실리콘이 비쌌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실리콘이 값이 싸졌고 우리가 그것을 태양전지에도 쓰고 이제 물 안에 넣는 광전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실리콘이 기본적으로는 가시광선을 다 흡수해야 되는데 자 실리콘 웨이퍼 여기 보이죠, 그죠? 자, 저 실리콘 웨이퍼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얼굴이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한 30%를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빛을 최대한 흡수를 해서 거기에 전자와 전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반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사를 안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 플래티늄, 백금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저 백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자 제가 실리콘 웨이퍼 이거 한 장에 여러분들 한 몇천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거를 물에 넣어도 실리콘 물 안에 녹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싱크대가 있죠. 싱크대처럼 전기가 통하는 수조에다가 제가 실리콘을 넣고 거기에다가 햇볕처럼 강한 빛을 쬐어주면 다음날 실리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반도체들 갈륨 아세나이드도 한 종류의 반도체인데 실리콘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납니다. 실제로 녹습니다. 그걸 광부식이라고 하는데 빛이 있으면 실제로 이 빛이 들어가면 전자와 전공이 생성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HER이나 OER에 쓰이면 좋겠는데 걔들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여기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reduced itself 자기가 한원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산화가 됩니다. 산화 한원 반응에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 빛을 쬐어주면 이것들이 변하면서 물에서 녹아나는 겁니다. 광부식이라고 하고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줘야죠. 저희는 계속 실리콘이 전기를 생산하게 되고 그것이 수소의 생산에 쓰여야 되는데 녹아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광부식 반응을 저희들이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표면에 뭐를 씌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이 여기 일어나는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반응은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억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나무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광합성 잘 알 텐데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엽록소 내에서 일어나죠. 자, 이따가 제가 질문할 수 있는데 저 엽록소는 왜 녹색이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엽록소는 녹색입니다. 보라색인 거나 갈색인 것도 있겠지만 말에서도 보듯이 녹색인 게 대부분이죠. 광합성이 일어날 때. 왜 녹색일까요? 녹색 파장의 빛을 어떻게 하니까? 흡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나머지 빛은 흡수합니다. 그럼 왜 녹색을 흡수하지 않을까요? 엽록소라는 저 친구는. 우리 태양광에서 보면 가시광선에서 보면 녹색 빛이 가장 많습니다. 세기가 가장 강한데 왜 녹색을 흡수하지 않죠? 예? 효율이 나빠서?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공룡이 살던 시기에는 지금보다 태양광이 더 강했을 것 같고 온도도 높았는데 잎이 그 녹색을 흡수하게 되면 뭔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든지 뭐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녹색을 흡수하지 않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녹색을 흡수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이하게 녹색을 받지는 않습니다. 흡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메인은 저 잎인데, 자, 이거 돌멩이죠, 그죠? 자갈이죠. 저렇게 생긴 잎이 없죠. 잎은 항상 얇죠. 뭔가 면적이 넓죠. 왜 면적이 넓습니까? 빛을 잘 흡수하려고. 자, 잎의 두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알루미늄 포일 쓰죠? 그죠? 알루미늄 포일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우리 학생 머리카락 두께가 얼마일까요? 학생의 머리카락 두께는 얼마일까요? 대충 100마이크로미터. 예? 100마이크로미터. 근사값입니다. 보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머리카락의 직경은 5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게 뭐하고 같냐?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포일의 두께하고 같아요. 포일도 얇은 거 있고 두꺼운 거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 쓰는 알루미늄 포일의 두께가 5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자, 잎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그거보다 좀 더 두껍습니다. 수백 마이크로미터. 물론 아주 그 고무나무를 보면 뭐 1mm 정도 되는 두꺼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0 마이크로, 왜 잎의 두께가 200 마이크로일까요? 자, 잎이 저렇게 무거운 게 좋나요? 그럼 잎을 많이 못 달죠, 그죠?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자, 최대한 얇은 게 좋죠. 근데 너무 얇으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문제도 있겠죠. 찢어지게 얇게까지 가진 않겠죠. 자, 만약에 잎의 두께가 뭐 한 10마이크로 된다고 합시다. 그럼 안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10마이크로가 아닐까요? 10마이크로가 되면 어떨까요? 빛을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반짝이는 잎이 없듯이 여러분들 여름에 어떤 잎을 땄는데 그거를 통과해서 뭔가 볼 수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반짝이는 잎이 없고 투명한 잎이 없습니다. 빛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근데 잎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잎맥, 자, 이쪽으로 어떤 무기물이나 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면 다시 이런 관을 타고 탄화수소 뭐 그런 것들 또는 생성된 것들이 다시 뿌리나 열매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잎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잎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작은 입자가 있지만 잎은 넓죠. 그 다음에 그 잎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것이 흐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자, 잎은 넓죠. 2차원 형태죠. 그 다음에 여기 와이어죠. 1차원. 그 다음에 이런 작은 점은 우리가 0차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무를 봐도 우리가 차원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 나노 나무를 만들 때 실제로 여러 차원의 물질을 조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잎을 보여드리는데 여기 연잎입니다. 연잎 좀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 보면 연잎에 이렇게 돌기가 있죠. 그래서 연잎도 빛을 다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잎을 볼게요. 잎을 보면 여기 이걸 그냥 간단하게 그린 건데 이 앞에 엽록소가 있죠. 그래서 저기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이쪽으로 이제 CO2가 들어가고 광합성해서 나오는 산소가 절로 나옵니다. 자, 물이 여기서 공급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왁스 큐티클층, 표피층이라고 합니다. 저 표피층이 있어야 됩니다. 저 표피층을 벗겨내면 잎은 태양광 아래에서 불과 몇 초 만에 마릅니다. 네, 그 여름 태양 아래에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기에 물을 증발을 막습니다. 그래서 왁스
큐리클층, 표피층이 없으면 잎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 잎이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 보호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왁스 큐리클층 여러분들 잘 이해는 안 될 텐데 혹시 집에서 토란이나 고구마 줄기 먹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그거 준비하실 때 뭘 벗겨요. 이렇게 실제로는 투명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뿌연데 실제로는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표피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연구했던 거는 그 중에 한 결과는 그 표피층 같은 것을 만들고 싶은데, 왜냐하면 실리콘이 아까 녹아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TiO2 타이타늄 산화물로 구성된 어떤 나노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가는데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 학생이 만든 건데 뭔가 식물같이 생기긴 했는데 완전히 나무라고는 볼 수 없죠. 이건 뭐 이 눈입자 같지도 않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실리콘 말씀드렸는데 실리콘 표면에 그 아까 이런 것들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여기 지금 우리 학교 마크가 보이죠? 다시 말해서 30% 반사를 하는데 이걸 입히니까 색깔이 완전히 검지는 않습니다. 아주 진한 푸른색인데 빛의 반사가 1%로 줄었습니다. 거의 다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전구 효율이 올라가고 이때는 제가 백금을 썼습니다. 백금 입자를 살짝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전류를 측정하면 수소가 나오는 건데 40시간 측정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샘플에서는 계속 수소가 나와요. 그런데 그 TiO2 아까 봤던 그런 나노막대층이 없으면 금방 이제 수소 반응, 발생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동영상 한번 아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이걸 볼게요. 자, 제가 빛을 쬐어줘요. 그러면 지금 수소 방울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실리콘의 위에 제가 TiO2 나노라드층을 만들어주면 저게 계속 갑니다. 뭐 저희들이 측정하는 시간만큼은 계속 수소가 나옵니다. 빛을 쬐어주면 저기서 빛을 안 쬐어주면 전혀 수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물분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TiO2 시드층이라 했는데 매우 얇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수소가 지금 여기 나오고 여기 조금 나오죠. 나머지 여러분들 보기에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이미 부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수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금 입자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호층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저 샘플에서는 전혀 수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아까 백금이 비싸다고 했죠. 그래서 백금 대신 전이금속 칼코지나이드 종류 중에 하나인 MOS2라는 물질을 쓴 겁니다. 몰리브데늄 2 황화물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MD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자, MOS2가 보면 아까 봤던 볼케이노 커브 중에 여기 PT, 팔라듐, 레늄, 루비듐, 이리듐,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는 금속 기호일 수 있지만 저것들이 귀금속입니다. 귀하죠. 매우 비쌉니다. 볼까요? PT 1g 가격이 78,000원입니다. 바뀝니다. 8만 원 정도. 자, 우리 반지 한 돈이라고 하죠. 한 돈. 한 돈이 몇 g입니까? 몇 g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금반지 한 2돈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한 돈은 3.75g이에요. 자, 그러면 PT 한 돈은 얼마입니까? 가격이 30만 원이죠, 거의. 그죠? 엄청 비싸죠.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자동차 윤활유에 쓰이는 그 검게 윤활유 봤죠? 네, 엔진에 넣는 윤활유. 보면 검은색입니다. 그 검은색이 뭐냐고 하면 바로 MOS2 여기 적혀 있죠? 입자입니다. 입자. 작아요. 매우 작아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인터넷에서 4리터 가격이 34,000원. 그러니까 뭔가 백금 정도는 아니지만 그 다음 정도의 효율을, 그러니까 성능이 있는데 값은 뭐 말도 못하게 싸죠. 그래서 저런 MOS2 같은 물질 또는 하여튼 백금 대신 좋은 촉매를 개발하려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MOS2라는 물질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리콘 위에다가 MOS2 매우 얇습니다. 불과 수 나노미터 정도가 되는데 눈으로 보면 투명합니다. 그거를 이제 입혀줘서 좋은 광전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10cm, 4인치짜리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제가 이렇게 박스로 해놓는데 여기 잘 보면 거의 투명하지만 MOS2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조각을 내서 이제 광전극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빗을 쬐어주면, 자, 이거는 MOS2가 없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는 MOS2가 있으면 훨씬 더 수소가 잘 발생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MOS2라는 투명한 물질을 실리콘에 입혀주면 훨씬 더 수소가 잘 발생도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아까 제가 광부식 이야기했는데, 자, MOS2가 없으면 바로 역할을 못하죠. 네,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에서 수소가 잘 발생될 수 있는 촉매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그림인데, P형 실리콘 위에 여기 MOS2는 N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혀주면, 자, 빛을 쬐어주면 실제로 얘는 투명해서 빛이 실리콘에 흡수가 되고 전자와 전공이 만들어지고, 전자는 MOS2 표면에 가서 HER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 전공은 반대쪽에서 OER 반응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한 그림이고, 이건 우리가 학생이 어떻게 그렸어요. 잘 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공부한다고 많이 바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 다 대학에 진학하겠죠. 그림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과학자로 하려고 그러면 그림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같은 데이터라도 그림을 잘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림 잘 그리고, 자, 여러분들 다 똑똑하죠. 그래서 아마 연구는 잘 할 겁니다. 연구를 하는데 같은 결과라도 그림을 잘 그려주고 발표를 잘하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도구 다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저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뭔가 이 배치하고 색깔감 그런 것을 좀 익히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을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에디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먼저 빨리 결정을 하는데, 그 에디터들이 논문을 다 읽지 않습니다. 그림부터 봅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리젝, 거절을 하죠. 아, 그림 괜찮네? 그러면 이제 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이제 반짝이는 기판 대신에 뭔가 이 울퉁불퉁한, 그래서 나노로 돌기가 있는 그런 형태면 빛을 잘 흡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3차원의 전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편편한 기판 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빨주노초 반환보를 잘 흡수할 수 있는 반도체인데, 제 생각에는 막대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촉매나 플라즈모릭 입자,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 저런 입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저거는 작은 나노 입자입니다. 그래서 0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 1차원, 0차원의 물질을 잘 조합을 해서 나무 모양으로 만들고 싶죠. 이 나무는 높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높아봐야 5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 그것을 이 대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에 붙여야죠. 그래서 물 안에 넣고 이제 빛을 쬐어주게 되면 수소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인공 나노 나무를 잘 만들어 보고 싶고, 최근에 이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제일 잘 만든 겁니다. 네, 이거는 저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보세요. 키가 얼마입니까? 키가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가지를 더 많이 치고 또 장가지, 그러니까 프랙탈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 그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 효율을 측정하면 이쪽 물질에서는 가장 좋은 효율을
현재 얻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자연에 보여주는 그런 나무 모양으로 만들면 더 효율이 좋아지고 태양광 물분해가 상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제 많은 결과들을 보여줬는데 우리 학생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해서 외국에 지금 박사 후 연수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외국인인데 교수로 되는 분들도 있고 많이 도와주는 분들.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제가 1학년 때 만난,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예요. 그래서 25년 친구죠. 제 나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태양광 물분해를 하는데 광전국의 효율은 자, 빛을 잘 받아서 전자전공을 만들고 그게 재결합하지 않고 반응에 잘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세 가지 텀을 다 곱하는 것이 최종 효율이 되는데 현재는 베스트가 한 15% 정도 되지만 저희들이 그걸 더 좋게 해야 상용화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나노구조, 이정접합, 그 다음에 촉매를 잘 결합하는 그런 것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더 질문이 있으면 인터넷에 그냥 제 이름만 쳐도 나오는데 어쨌든 제 이메일 주소 알 수 있고 이메일 주면 제가 친절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